있는데, 그래서 이 독일에 파견됐었던 간호사들, 그다음에 광부들하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누스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성을 정리를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킨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독 간호사가 이제 파견이 될 때 이제 한 장면이거든요. 이때 이제 김포공항에서 어, 독일로 파견 나가는 간호사 한 분을 이제 뒤돌아보는 모습. 이제 물론 가족들 마중 나온 가족들하고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죠? 슬픈 표정이 아주 그득하죠 얼굴에. 그다음에 이제 한쪽에는 제가 그 이 소독당으로 이제 돈 벌러 가는 광부들 모습을 제가 찍었는데 이때 이제 독일에 이렇게 간호사하고 광부를 파견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때 한국은 이제 그 전쟁 직후에 전쟁하고 나서 뭐 자원이 없는 나라죠, 우리나라. 전쟁을 안 했더라는 손 쳐도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뭔가 수출을 해서 외국에 뭔가 갖다 팔아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해도 종잣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잣돈을 어떻게 벌까를 궁리를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마침 이때 독일은 이제 그 경제 개발이 완성이 돼서 그 독일의 경제 개발은 이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2차 세계 대전 때 아주 폭망했던 나라인데 아주 짧은 시기에 기적처럼 경제 회생을 해서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이제 독일을 지칭하는데 독일이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니까 3D 업종에 독일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3D 업종을.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히 간호사들. 병원에서도 간호사분들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교무사분들이 하는 일 있잖아요. 그 뭐 치매 걸린 노인이라든지 중풍 환자 노인이라든지 뭐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그 우리가 흔한 그 시쳇말로 좀 속된 표현이지만 똥수발을 든다 그러잖아요. 그 3D 업종이거든요. 그걸 독일 국민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근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돈을 벌어야 되는 한국하고 매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파독 간호사 그러는데 사실은 간호사가 파견이 된 게 아니고 조무사예요, 조무사. 허드렛 일하는 간호사보다도 간호사들이 안 하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몇 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다음 광부들도 이제 역시 이제 소독에 그 탄광이 많은데 독일 국민들이 쓰들리 업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삶의 질이 좋아졌으니까 수입이 좋아졌으니까 암만 수입이 좋아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하고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부들도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한국하고 이제 이게 매치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독일에 파견될 광부를 모집을 했어요. 이 모집을 했는데 이 광부들의 응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고학력자였냐면 서울대 출신들이 많았다 그래요. 서울대 출신들이 많았었고 현직 교사인 분들 뭐 직업 군인인데 직업 뭐 중령급, 소령급인데도 불구하고 어, 사표를 내고 어, 교사도 사표를 내고 이 광부에 응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할 때죠. 60년대 초반이니까.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여기에 지원 경쟁률이 굉장히 셌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그 광부 모집하는데 파독 광부 모집하는데 뭐 서울대 졸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응시했는데도 뭐 경쟁률이 세서 떨어진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그 난동을 피웠다라는 뭐 집어던지고 뭐 그런 난동을 피웠다라는 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치열했었던 건 뭐냐면 음,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8년 내지 10년 정도 일한 수입을 1년 만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굉장한 기회인 거죠. 물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한 기회인 거죠.
이들 파독 간호사들이 번 돈을 다 가족을 위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강부들이 가족을 위해서 또 한국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외화 수입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행위를 한 건데, 근데 이때 파독 간호사들 특히 이들이 이렇게 험한 일을 하러 가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내 한 몸 희생을 해서 부모님 빚 갚자. 내 한 몸 희생해서 내 동생들 대학 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역시 뭐 강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독 간호사, 파독 강부가 이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광부는 한 7천 명 정도, 간호사가 한 11,000명 정도 파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2만 명 정도의 이렇게 파독 근로자들이 번 돈이 한국 경제 성장률에 어느 정도로 작용을 했냐면 약 5%를 작용했습니다. 5%. 대한민국 전체 생산량의 5%를 이들 2만 명 정도가 차지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종잣돈이 마련이 된 거예요. 이들 때문에. 음. 뭐 이때 당시 광산 근로자들 독일에 가서 이 조무사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 이 사진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불과 뭐 70년 전 일이에요. 60년, 70년 전 일입니다. 어? 그러니까 바로 우리네 저하고는 뭐 또래분도 여기 계시고 저희 형님들, 형님, 누님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모님, 어머님, 뭐 부모님 세대죠. 불과 이 부모님 세대에 이렇게 힘들게 종잣돈을 모았던 거예요. 뭐 각자 개인도 종잣돈을 모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들 2만 명의 노력으로 인해서 5%라는 국민 총생산의 5%라는 아주 찐 종잣돈이 한국에 생긴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이 시절이 그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독일하고 관계성이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3D 업종의 근로자 파견을 하고 하니까 독일 정부하고 관계성이 좋아져서 독일 정부에서 그 대통령 내외를 초청을 한 거예요. 비행기를 보내서. 우리나라는 그때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비행기도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비행기를 보내줘서 독일을 방문을 했는데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뭐 독일하고 관계성도 좋았지만 독일에서 초대를 해서 갔지만 특히 가고 싶었던 이유가 이 파독 근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환영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애국가가 이제 퍼졌는데 애국가를 다 따라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참석한 사람. 왜냐면 그 복받치는 눈물바다가 됐다 그래요. 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이때 눈물 짓는 사진이 있는데 제가 암만 찾으려고 해도 그건 없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온 얼굴을 찡그리면서 진짜 펑펑 우는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그게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사진이 찍혀서 아마 삭제한 것 같아요. 정부청에서. 지금 암만 찾으려고 해도 없던데. 제가 근데 그때 고등학교인가 그 시절에 이제 사진을 봤었거든요. 아니 근로자들하고 펑펑 우는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여기 유경수 여사가 이제 그 흐느끼는 장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펑펑 울었다는 그런 기사인데 어, 그리고 이제 이 가슴 찌라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광산 근로자를 한번 광산 탄광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래서 이 탄광 그 독일계에서 굉장히 놀랬다 그래요. 만만 후진국이지만 근데 일개국 정상이 그 자기 국민이 광부로 왔다 그래서 그 험지까지 와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일일이 악수를 다 하고 담배 한 갑씩을 다 선물을 해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인간애를 다시 한번 느끼는 장면을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또 느꼈는데, 근데 이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이 한국은 종잣돈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옆에 이 통장은 뭐냐면 독일 통장인데 이 파독 간호사가 한 분이 자기가 한국 가족들한테 보낸 수입 대부분 이때 수입의 한 90%, 8, 90%를 다 보냈대요. 그 국내로.
그게 이제 종잣돈이 된 거죠. 그래서 일일이 자기가 다 가족에게 보냈던 그 예금 통장을 이게 그 파독 근로자 기념 회관에 그 이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이 통장이. 그다음에 또 뭐 파독 근로자뿐이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에 젊은이도 보냈었습니다. 월남전.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까? 그렇죠? 젊은이들 목숨하고 돈하고 바꾼 전쟁인가. 그렇게 지탄을 받기도 해요. 근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그것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파독 근로자하고 이 월남전으로 생긴 종잣돈도 종잣돈이지만 이 월남전을 치르면서 우리나라 그 재벌 기업들이 음, 그때 씨앗을 심게 된 거였죠. 월남 전쟁하면서 한국군이 먹는 그 군수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통조림 기술이 이제 막 발달이 돼서 통조림 기술이 한국에 심어지게 되고 군수물자가 한국군 군수물자가 월남 베트남에 갈 때 그 항만 시설을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하게 해달라. 근데 뭐 실력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다 미국 기술로부터 인전을 받아서 현대건설, 대림건설 이런 건설회사들이 거기서 실력을 쌓은 거죠. 근데 그 실력을 갖고 중동건설의 다른 나라하고 어깨를 겨루면서 경쟁 입찰을 붙어서 중동건설에서 저가로 굉장한 저가로 이걸 따서 종잣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발달을 하게 됐냐면 종잣돈이 없었던 1950년대 서울 모습입니다. 거의 폐허죠. 전쟁 직후니까. 근데 90년대, 2010년대 오면서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지금 조금 이제 그 현 정부 들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10위권,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성장률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굉장히 부유하죠.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잘 사는 나라에서 온 국민이다라고 지금 칭송을 받습니다. 그 성장률, 경제 성장률 이게 한강의 기적이죠. 한강의 기적. 아주 놀랄만한 사이에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10위권의 나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인당 국민소득의 그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수직입니다, 수직. 근데 1996년도에 보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일단 1,000만 원을 돌파합니다. 한 가계 소득이 일단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 있죠?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만 원이니까 가계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두 부부가 같이 번다 그러면 2,000만 원인 거고, 뭐 아이까지 하나 번다, 세 명의 노동자가 있다 그러면 이 한 가구에 2천만 원, 3천만 원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이 된 거죠. 이 제가 1996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1,000만 원에 왜 제가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제 살게 되니까 소비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 시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일단 치장하고 여가를 즐기는데 그다음에 자기 노후 건강을 지키는데 신경을 쓰는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이때 뉴스킨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 뉴스킨이 96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킨이 한국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한국에 한국 국민들이 한국 소비자가 웰빙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자기의 건강, 그다음에 건강한 피부를 갖추는데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 그래서 한국 뉴스킨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니죠. 한국 시장이 이제 뉴스킨이라는 해외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한국 지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뉴스킨이 그저 그렇게 저한테 기회가 온 게 아니고 독일 근로자의 그 피땀어리, 눈물 어린, 목숨과 돈을 바꾼 월남전에 그 돌아가신 분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얻어진 돈으로 나한테 뉴스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냥저냥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라 그래서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문화 수출이 강합니다. 그렇죠?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 뭐 BTS, 체육계면 체육계, 골프면 골프. 이 옆에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연예인들이 예, 각광받는 연예인들이 누구누군가를 이제 전 세계 지도에다 표시를 한 건데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한국 문화, 한국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뭐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괜히 왔느냐? 독일 근로자의 그 외화벌이부터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서울 월드컵 때 굉장히 떴어요. 근데 박지성 선수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그 전에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있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진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한국에. 근데 왜 박지성 선수가 그 로또의 주인공으로 채택이 됐느냐?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막강한 부국이 돼서 이 축구에도 관심을 돌려 정부 차원에서 축구에 관심을 쏟는 환경이 돼서 몸값 비싸다는 히딩크를 돈으로 주고 사와서 이 세계적인 지도자 히딩크 눈에 박지성 선수라는 사람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의 박지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저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계기가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박지성 선수의 출연도 어,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로부터 그 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킹이 그냥저냥 저한테 기회가 온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 뉴스킨 제품을 모든 국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됐기 때문에 뉴스킨에서 한국지사를 만든 것이고 한국지사가 생기면서 저한테 뉴스킨이라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킨이 그냥 주어진 뉴스킨이 아니고 내가 이 뉴스킨을 만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서 지금 나한테 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보다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 북한 땅에 왜 없겠습니까? 나보다도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 북한 땅에 왜 없겠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뉴스킨을 할래 할 수가 없죠. 왜? 뉴스킨이 북한에 안 들어갔으니까. 기회가 없는 거죠. 박지성 같은 선수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냥 소리 없이 쓰러져 갔습니까? 그때 당시는 국군이 히딩크라는 세계적인 지도자를 철빙할 만한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기회가 안 온 거죠.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킨이 그냥저냥 온 뉴스킨이라고 생각할 때하고 내가 뉴스킨을 만나게 된 그 인과관계가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기회를 거쳐서 나한테 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뉴스킨의 기회가 누구한테나 오는 기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절묘한 타이밍을 거치고 그 바톤을 이어받고 받아서 나한테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그냥 놓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강하게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무한테나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이미 나한테도 많은 기회가 왔었지만 이 뉴스킨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히딩크가 박지성을 만나게 된 그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 박지성이라는 선수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듯이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에 나한테 뉴스킨이 왔다라고 이 가치를 인정한다면 없는 힘, 없는 노력도 다 쏟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종잣돈은 뉴스킨으로 루비상 되는 게 바로 종잣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힘찬 구호와 함께 우리의 뉴스킨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번 한 주를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확언! 나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날마다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파이팅! 있다.
파이팅!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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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